안녕하세요. 러닝폼 자소서 특강 간호학과 편의 손용준입니다. 지난 1, 2, 3강에서는 간호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참고하면 좋을 책과 사이트, 그리고 키워드를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오늘 4강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간호학과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문항,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라는 항목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고2 때 KBS 다큐 3일 나이팅게일 다이어리 소아병동 간호사의 72시간이라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암에 걸려 머리가 빠지고 밤새 괴로워하는 아이를 안고 함께 우는 간호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사명감과 긍지, 보람, 헌신을 브라운관 밖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임에도 간호사들이 대학병원 도서관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구체적인 결심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결심은 슬럼프에 빠져 있던 학업에 적당한 긴장감과 동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메디컬 드라마에 나오는 전문적 의학 용어와 단어들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것들을 위해 영어 공부는 필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어 과목을 학교 내신과 수능을 위한 과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혈관 계통 의학 용어들, 예를 들어 CPR, EKG, 에코를 영어로 완전히 이해했을 때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원인이 명확치 않은 류마티스 환자들 대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이 주 원인이며, 자가 면역 질환이란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항체가 반대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상 징후라는 것을 영어 원문 그대로 해석해냈을 때의 기쁨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와 간호전공, 그리고 학술 서적과 논문들은 모두 영어로 적혀 있다는 사실은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니 영어 공부 시간이 지루하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또한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죽음을 보며 기회가 된다면 유엔 봉사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업은 숫자나 점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이며 부정적이었던 고2 때의 학업 태도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적 또한 향상되었고 간호대학 진학을 통해 간호사의 꿈을 꼭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이번 내용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동아리 활동으로 소방서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학급 친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저는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에 동아리 체험 부스를 활용하여 학교 친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기와 방법들과 더불어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스에서의 활동을 마친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스 활동이 유익했다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 체험 부스를 방문하기 전에는 심폐소생술은 무거운 주제이고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소재를 친숙하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매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심폐소생술 관련 애플리케이션 경태살리기를 만들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경태살리기를 등록한 후 친구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게임이라는 말에 재미삼아 한 번씩 해보기 시작했고 소문이 퍼져 선생님들까지도 이 어플을 사용해 보셨습니다. 꼭 필요하고 알려야 할 일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한 것에 큰 보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어플을 만들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라는 3번 항목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2학년 겨울방학에 우연히 길을 가다 다친 아이를 보고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택시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고 아이의 할머니께서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한 후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실수를 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동안 동아리에서 배웠던 과정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뇌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기억이 정상 상태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심호흡을 시킨 후 아이의 이름을 묻고 상처에 대해서 말해주며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후 두피의 출혈을 막기 위해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지혈하면서 응급실로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할머니로부터 정말 고맙다는 감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뿌듯한 마음도 잠시 환자의 상태, 질병의 유무에 따라 잘못된 응급처치가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의료 분야만큼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강의를 통해 간호학과의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예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자신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글에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러닝폼 자소서 특강 간호학과 편의 손용준이었습니다. Learning Form